주식 동무인들 반갑습니다. 추세와 수급보다는 추수기입니다. 오늘 분석할 종목은 NH투자증권입니다. 종목 분석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제 길을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 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자, NH투자증권 쉽게 설명하면 증권주가 되겠습니다. 증권수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이 가장 모멘텀이 되는 게 뭡니까? 바로 이제 지수가 올라갈 때 사람들이 이제 매매가 많이 활성화된다는 거죠.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분 같은 경우는 좀 차익실할 수 있는 위치가 되겠고, 신규로 또 어찌 보면 신규 자금이 유입이 되는 게 바로 이런 신고가 구간이 되겠습니다. 현재 5,000포인트를 이제 장중에 돌파했기 때문에 강하게 상승한 상태에서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일단 코스피는 5,000을 찍었기 때문에 이제 코스닥 1,000포인트, 그 다음에 계속 양쪽으로 이제 바벨 전략으로 코스피와 코스닥이 주가가 움직일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전반적으로 증권주 입장에서는 상당히 호재로 작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가끔 보면 이제 요즘에 보면은 그렇더라고요. 어떤 이제 기존에 거의 주식 투자 안 하시던 분들이 이제 흔히 주식 격언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주식 객장. 요즘에는 객장이 거의 안 들어가는데 예전 격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식 객장에 스님이나 아니면은 애를 들쳐매고 온 이제 애 엄마가 주식 투자로 온다. 그러면 그때가 고점이란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기존에는 거의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가 갑자기 그래? 나 사고 싶은데 나 삼성에서 사면 되나? 이렇게 질문하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고점을 하고 인식할 수도 있지만은 어찌 보면 순환매가 돌고 있습니다. 현재는 어떻습니까? 반도체 그리고 로봇 중심으로 이제 코스피에서 움직이고 있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좀 있으면 다시 2차 전지라든지 아니면 화장품이라든지 뷰티, 뭐 헬스케어, 바이오 이런 쪽으로 계속 순환매 돌면서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하나 같은 경우는 이런 증권주 같은 게 괜찮고요. 아니 나 증권주 잘 모른다. 이러신 분 같은 차라리 ETF 투자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물론 ETF를 하려면은 이제 좀 교육을 이수해야 됩니다. 예전에는 ETF라는 게 아무나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 석유 선물, 쉽게 말하면 WTI 선물 가격이 마이너스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ETF가 그때 당시 상당히 말이 많았습니다. 아니 선물 가격이 마이너스가 되면은 ETF가 어떻게 되느냐 말이 많았거든요. 그때부터 ETF를 조금 위험하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제 교육을 이수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혹시라도 ETF나 ETN, 그걸 이제 합해서 ETP라고 하는데 ETP를 매매하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미리미리 좀 교육을 이수해 놓고 가지고 그 다음에 투자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투자 참고하시고 5,000포인트 이제 시대가 되면서 거래 수수료와 그 다음에 신규 투자 자금 ETF라든지 새로운 사람들이 투자하고 싶다 이런 추가 자금이 유입이 된다. 이 모멘텀도 있고, 그 다음에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의 3차 상법 개정안이 있습니다. 이 모멘텀도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점 투자 참고하시고,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에 해시태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NH투자증권 주가 보시게 되면 이제 상당히 지금 강하게 상승했습니다. 현재 52주 신고가권을 달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역시 어떻습니까? 5,000포인트 시대, 보통 5,000P라 가죠. 5,000포인트 코스피 합해서 이제 예전에는 뭐 박스피란 표현이 있었습니다. 코스피가 박스권에서 움직였다 이런 시대도 있었는데 지금 5,000P 시대입니다. 코스피 5,000포인트를 달성했다는 거죠. 장중입니다. 물론 아직은 종가상으로는 5,000포인트를 아직 달성 못했지만은 장중에는 계속 5,000포인트를 돌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수수료, 브로커리지 수수료뿐만 아니라 배당소득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금융주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고배당주가 되겠죠. 고배당주는 어떻습니까? 이런 배당소득 분리과세, 그리고 자사주 매입해가지고 그걸 소각을 의무한다. 이런 내용이 있으면서 전반적으로 이런 금융주들은 모멘텀을 받고 있는 상태라는 점 투자 참고하시고, 현재관 같은 경우는 현재 50일 신고가 구간이기 때문에 5일선만 바라보시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기술적 분석은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 수급 동향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이 한 달 동안 211만 주를 샀습니다. 최근 전반적 외국인은 순 매수하고 있죠. 기관 한 달 동안 36만 5천 주를 팔았는데 최근에 전반적으로 기관 같은 경우는 최근에 조금씩 팔고 있습니다. 금투 최근에 전반적으로 조금 샀다 팔았다 트레이딩, 보험은 최근에 팔고 있고
투신도 팔고 있고 연기금 트레이딩, 사모펀드는 최근에 조금씩 팔고 있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고 동사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해당했기 때문에 외국인의 수급 동향을 A 주시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용비율이 0.1%대 거의 없습니다. 이 정도면 양호하다 안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신용비율을 보는 이유는 단발적인 이슈에서 주가 급락시, 신용에 대한 담보 부조로서 반대 매매 물량이 났다고 확인하는 건데 3%대까지는 양호하다 안정적이다. 4%부터는 다소 부담스럽고 리스크 있다는 말씀드렸습니다. 동사 신용비율이 0.12%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 양호하다 안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시가총액 8조 6천억 원대입니다. 코스피 100위가 대략적으로 5조 원 정도 되기 때문에 동사는 코스피 100위 안에 들어가는 대형주로 인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최대 주주 지분율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책임경영 확인차를 보고 있죠. 현재 농협금융지주에서 69.1% 지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책임경영 확인 차원에서 대형주는 최대주 지분이 20% 이상이면 책임경영에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민연금도 8%대 지분율을 가지고 있네요. 자, 실적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액 같은 경우는 25년 작년도에 2조 5천억 원대에서 올해 2조 7천억, 내년도 2조 8,400억 예상되면서 전반적으로 외형 성장 예상되고 있고요. 영업이 역시 작년에 1조 2천억 원대 상당히 큰 폭 성장하고 있죠. 그리고 올해도 1조 3,700억, 내년도에 1조 4,400억 예상되면서 전반적으로 내실도 키워가는 성장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당기순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분기 실적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4년 3분기부터 영업이익 기준입니다. 24년 3분기 때 영업이익 1,880억 원대, 4분기 1,675억 원대 나왔고요. 25년 1분기 때 2,890억, 2분기 때 3,219억, 3분기 때 24년도 1,882억 원 대비 3,913억 잘 나왔죠. 4분기 역시 이 24년도에 1,672억 원 대비 2,789억 원, 1분기 작년에 2,890억 원 대비 올해 3,784억 원, 2분기 작년 3,219억 원 대비 올해 3,613억 예상되면서 매 분기별로 작년보다 꾸준히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어 있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고, 자, 부채비율과 유보를 말씀하신다. 항상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금융주, 쉽게 말하면 증권, 그 다음에 은행, 보험, 이런 금융주 같은 경우는 부채비율 유보는 큰 의미가 없다 말씀드렸습니다. 왜냐면은 쉽게 말하면 돈으로 장사라는 업종이다 보니까 그렇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물건을 팔아가지고 돈을 버는 게 아니고 돈으로 돈을 버는 이런 금융주 같은 경우는 부채비율 유보는 큰 의미가 없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좀 보도록 하면 부채비율 660%, 유보는 350%, 이야 재무조 상당히 안 좋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자, 금융주는 부채비율 유보는 큰 의미가 없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사의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는 50%가 넘네요. 상당히 마진율이 좁습니다. EPS 같은 경우는 내년 실적 기준 2,834원, BPS는 27,866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금융주는 자, 금융주를 보면 특징이 뭐냐면은 부채비율 유보율은 큰 의미가 없다. 자, 두 번째는 자, 전반적으로 EPS 기준으로 PER로 밸류에이션을 보는 게 아니고 BPS 기준으로 PBR로 밸류에이션을 보는 겁니다. 참고하시면 금융주만의 특징입니다. 은행, 보험, 증권주, 이 금융주 같은 경우는 부채비율 유보율은 큰 의미가 없다. 자, 두 번째는 EPS 기준으로 PER을 보는 게 아니고 BPS 기준으로 PBR을 보는 밸류에이션 보는 방법이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사 내년도 예상 EPS, BPS 27,866원이 되겠습니다. 28,000원 계산하면 적정주가 수준 PBR 1배에서 2배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28,000원부터 56,000원가 되겠습니다. 현재 24,000원대입니다. 52주 신고가 구간이긴 하지만은 아직까지도 PBR 1배 미만, 아직까지도 저평가 상태라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적정주가 수준은 28,000원부터 56,000원가라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ROE 같은 경우는 25년 작년도 11.03%에서 올해 26년도 10.8%까지 상장성이 조금 소폭 둔화된다. 뭐 큰 차이는 없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동사 어디서 실적이 나오느냐? 매출액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유가증권, 브로커리지 수수료에서 67%, 이자 수익에서 17%, 나머지 수수료 수익에서 11% 매출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본금 변동 내역 같은 경우는 최근에 유상증 한 적이 한 번도 없죠? 주주배정 유상증 마지막에 했던 게 2011년도네요. 올해가 2026년이니까 매물은 다 소화되었다 보시면 되겠고, 아까 보셨던 것처럼 동사는 금융주다 보니까 부채비율 유보를 큰 의미가 없다. 재무적으로는 큰 의미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유상증 가능성은 거의 없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계사항이 연결된 회사 같은 경우는 현재 증권업과 투자하는 회사, 그리고 헤지펀드 관련된 자회사, 자산 유동화 사업하고는 금융 관련된 자회사들이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고, 자, 동사 기술적 분석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52주 신고가 구간입니다. 자, 기존에 보면 어떻습니까? 자, 대략적으로 12,000원대, 12,000원대에서 15,000원대 되니까 어떻습니까? 이야, 엄청나게 올랐네. 그 다음에 차익실현하고 나왔습니다. 눌림목 나왔다는 거죠. 그 다음에 더 어떻습니까? 2만원이니까 오 강하네. 그 다음에 눌림목 나왔다는 거죠. 그 다음에 다시 29,000원 찍고 눌림목 나왔고, 이번에 올해 이제 어느 층가 24,500원 찍으면서 기존의 52 신고가 구간을 경신했습니다. 그래서 눌림목이 나올 겁니다. 그 눌림목 구간을 활용해서 분할로 트레이딩 관점, 물론 저점 바닥권 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멀리 보고 투자하는 초보자분보다는 리스크 관리를 할 줄 아는 트레이딩 좋아하시는 분에 한해서 눌림목 구간을 활용하는 접근하는 방법이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 현재 구간 같은 경우 투자자 심리가 흔들릴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5일선 대응하시 바랍니다. 5일선 종가상기 타시 절반 정리, 그 다음날 시가에 회복하지 못한다면 나머지도 차익시나 보시면 되겠고, 자, 지지대 같은 경우는 자 지지대 23,000원, 그 밑에 21,000원, 19,000원, 17,000원, 15,000원, 13,000원, 만원권이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주요 모멘텀은 조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상 첫 5,000포인트 돌파했다. 그래서 증권주가 동반 움직였는데 증권 수수료에 대한 모멘텀 받고 있는 상태에서 추가적인 채권과 ETF 그리고 주시장 등의 자금이 신규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 모멘텀 예전히 주시하시고, 관련돼 가지고 이제 동사 또 STO 법제와 관련된 모멘텀도 있습니다. 이걸 넣을까 말까 하다가 넣습니다. STO 법제와 관련돼 가지고 동사는 와인과 명품 시계, 위스키 등의 수집품 투자 플랫폼인 트레저러를 현재 투자하고 있는 자회사가 됐습니다. 투자하는 회사가 있고요. 그리고 미술품 조각 투자 플랫폼인 투게더 아트에 전략적 MOU를 체결하면서 STO 법제화에 따른 모멘텀 받을 수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슈는 1월 22일 나왔던 이슈 상법 개정 배당소득 분리과세 정책 드라이브에 대한 모멘텀 되겠습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한국 증시의 고질적인 문제로 꼽혀왔던 낮은 배당 성향과 높은 세제 문제를 개선해 증시 자금이 유입되는 쏠림 현상 마주물이 역할을 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기존에는 배당 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최고 45%의 종합소득세를 적용했지만 이를 별도로 분리과세해서 최고 세율을 30%로 낮춘다 보시면 됐습니다. 이 제도 적용 시 올해 1월 1일로 지급되는 배당분부터 이제부터 이제 배당 받은 것부터 해가지고 3년 한시적으로 특례로 운영됐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종합진단 내용이 되겠습니다. NH투자증권 오늘 24,250원에 마감된 상태입니다. 수급전은 현재 외국인 현대가 최근에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평균 매수단가 22,000원대, 평균 매도단가 21,000원대가 되겠습니다. 기본적 분석상으로는 25년 대비 26년도 올해 ROE, 즉 자기자본 이익의 성장률이 조금 소폭 둔화될 거 예상되지만 그래도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종합재무 상태는 뭐 튼튼하지 않지만은 크게 이거는 상관이 없다고 말씀드렸죠. 동사는 금융주가 되겠습니다. 주요 모멘텀 5,000비 시대에 거래 수수료와 추가 자금 유입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어 있고 모멘텀 되고 있는 상태에서 배당 소득 분리과세에 대한 3차 상법 개정안 그리고 STO 법제와 관련된 모멘텀 A 주시하시기 바랍니다. 추세적으로는 차트는 76.1이기 때문에 괄관 이미 도달했고요. 수급주세 역시 수급주세는 76.4이기 때문에 괄관 80까지는 약간의 여력이 있습니다. 현재 주가 위치는 투자자 심리가 흔들릴 수 있는 관이기 때문에 5일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5일선 종가상이 다시 절반 정리, 그 다음날 시가에 회복하지 못한다면 나머지도 차익실현 보시면 되겠고, 손절은 됐지만 재매수 위치입니다. 고점에서 5일선 대응하셔가지고 차익실현 하시고 난 다음에 1차 재매수 위치는 19,000원, 2차 재매수 위치 15,000원, 재매수 위치한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NH투자증권 종목 진단했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제 기운을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 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이상 추세와 수급의 달인 추수겠습니다. 감사합니다.